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어느덧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매월 초에는 제가 저번 달의 통계를 찍어드리고 있죠. 저번 달의 통계를 찍어드리고 같이 상반기 결산 자료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늘 그래왔듯이 네이버 블로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는 30일 중 9일을 제가 포스팅했고요. 좀 12일 이후 2주 정도 제가 쉬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요일에 포스팅을 했고, 하루 평균 1.4건 정도를 포스팅했습니다. 이웃 수는 11명 늘어난 2,724명이고요. 글래스 크랩 수는 1회 늘어난 537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은 조회수는 제가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10만 회 붕괴되었고 9만 회도 같이 붕괴되었습니다. 이게 저품질이라기보다는 저와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6월 조회수는 89,657회를 기록했고요. 전체 조회수 대비 이웃 비율은 0.38% 정도로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조회수도 3,000건이 무너진 2,988.57건으로 나왔습니다. 시간당 조회수는 120건을 겨우 넘겼네요. 최고치 기록일은 30일, 최저치 기록일은 20일인데 좀 격차가 많이 컸습니다. 30일에 그 교통시설 개통 소식 글들을 조금 올려서 조회수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순방문자 수는 72,803명으로 나왔고 시간당 100명을 겨우 넘겼습니다. 최고치 기록일은 30일, 최저치 기록일은 20일입니다. 방문 횟수도 저번 달 대비 감소폭이 많이 컸는데요. 81,332회로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2,711.07회, 최고치는 30일, 최저치는 20일에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평균 방문 횟수인데 늘 그렇듯이 1.1회로 나오고요. 공식은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서로 이웃 1.4회, 피이웃 1.9회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재방문율인데 5월달 대비 0.6%포인트, 작년 6월달 대비 0.3%포인트가 늘어난 5.2%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평균 사용 시간인데 마케팅 업체에서는 2분 30초 이상을 정상 블로그로 본다고 합니다. 6월 달에는 2분 36초로 나왔고요. 이게 그래프 높이가 미묘하게 달라서 5월 달 대비해서 약간 길어졌다고 봤고요. 작년 6월 달 대비 18초 정도 길어졌습니다. 제가 조회수를 포기하고 이제 평균 사용 시간을 늘리는 전략으로 조금 바꿔야 될 듯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하는 것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 분석 파트인데요. 우선 유입 분석부터 하자면은 100명 중 92명 이상이 검색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검색 유입이 아닌 경우도 좀 8% 가까이 됩니다. 이거는 유입 경로인데 1% 이상 지표만 표기했고 대부분 다 네이버 통합 검색으로 많이들 들어오십니다. 뷰 검색, 이미지 검색, 티스토리, 구글, 다음 검색, 스마트 블럭. 스마트 블럭이 1%를 넘겼고요. 다음 검색이 1.7%를 넘겼습니다. 이거는 유입 키워드인데요. 이제 모바일 버전 키워드는 0.2% 이상 키워드만 캡처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키워드에는 설명을 넣었고요. 제가 밑으로 내릴 테니까 일시 정지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동래 터미널, 전주 터미널, 소해선 7월 1일에 개통했죠. 정읍 터미널, 김해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7월 11일 요금 인상 이후 제가 제일 먼저 수정할 예정입니다. 울산 터미널, 광역시 중에서 시설이 좀 열악하죠. 북부 정류장, 수요 폭락 예정이고요. 양산 3,000번, 진주 고속터미널, 전주 동대구 사천 장유 사상, 삼천포 사상 메가박스, 장영터미널, 조치원, 김해공항 리무진,
평택터미널, 뭐 메가박스, 뭐 다양한 키워드로 들어왔는데 뭐 대부분 다 버스 터미널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PC 버전 통합 검색 유입 키워드인데 제가 모바일하고 사이즈를 맞췄죠. 소외선 개통식 관련해서 이게 야당 관계자의 초청을 불허한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예,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본인 연령대에 너무 많아서 정말 이제 유감이고 화가 많이 납니다. 예. 사천 터미널 이제 을 비롯한 좀 버스 터미널 관련해서 이제 요금 인상 시 이 블록의 좀 신뢰도 저하가 좀 우려되고요. 롤러코스터 타이쿤 3는 여전히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조금 모바일 버전과 좀 순위하고 좀 키워드가 약간 다르죠. 웨어 이즈 포스트, 뭐 프로 모드, 모드 처음 설치하면은 이게 맵 모드라서 이게 로딩이 좀 오래 걸립니다. 세이 라디오 이거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사실상 사용이 안 되고요. 뭐 전주 시외, 마산, 합천, 뭐 사상 메가박스 이런 글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 대한민국 선진국 뭐 국제 기준으로는 맞으나 저는 이제 동의를 못 하고요. 가치관 테스트 이게 요즘에 사람마다 가치관 차이가 너무 커져 버려서 저와 좀 반대쪽 성향에 있는 좀 분들과는 대화를 좀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별 연령별 분포 자료인데 이게 그동안 만나의 지표가 아니었다는 게 정말 이제 좀 충격적이고요. 이제 7월 3일 지표부터 이제 만 나이로 바뀝니다. 전체 조회수 대비 회원 비율은 71.19%. 100명 중 71명이 네이버에 로그인한 상태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6월달, 5월달 대비 회원 비율이 좀 줄었습니다. 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여성분들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대략 숫자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남성분 46%, 여성분 5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60대 이상 비율이 좀 생각보다 낮았는데 6월 말에 그 교통 소식 글에서는 조금 비중이 좀 높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순방 문자 수 기준이죠. 100명 중 72명 이상이 네이버에 로그인한 상태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여성분들이 좀 많습니다. 대략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시간대별 자료인데 6월 평균치는 좀 회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7월 2일 새벽에 캡처한 자료입니다. 이제 일시 정지해서 보시면 되고요. 쿨타임은 가장 적게 들어온 시간, 핫타임은 가장 많이 들어온 시간입니다.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하루를 반으로 갈라서 계산한 비율 자료도 적어드렸습니다. 일과 시간대하고 그 외 시간대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깝고요. 0시에서 14시 59분까지와 그 이후 시간대의 비율도 1대1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기별 분포 자료인데 이 블로그는 1000명 중에 836명 가까이가 모바일 기기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PC 버전 비율을 보면은 네이버 로그인한 상태의 비율 분들이 낮아서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뭐 여성분들이 저희 생각보다 좀 1% 포인트 정도 많이 들어오시긴 했는데 여전히 뭐 남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순위 파트입니다. 이거는 블로그가 아닌 네이버 TV 채널 순위라서 이거 수익이 매월 16일에 공개되는 거고요. 재생 횟수는 780회 나왔고 뭐 하루 평균으로 하면 26회죠. 그 5월 달 대비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수익은 좀 더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 순위를 보면은 5월 달 통계가 당연히 1등이고 정읍역, 양산경전철, 부산교통공사 승차권, 낙동강 하저터널, 유로트럭, 경강선 영상으로 7위까지 이제 넣었고요. 쇼폼 영상의 경우 수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에도 조금 수익이 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거는 일반 동영상이죠. 네이버 TV 영상이 아니고 총 재생수 269회 중 상위권에 든 영상만 캡처했고요. 5월달 대비 94회 줄었습니다. 뭐 남녀 성비하고 모바일 PC 비율도 제가 이제 적어드렸고요. 뭐 하이퍼스 H, 뭐 부산교통공사 개찰구, 웅동 수협, 이스터 에그, 뭐 창녕 분기점 영상들이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이거 재생 시간은 조금 약간 재생수 쪽과 다른데 ASMR이 1등을 차지했고 영주 적십자병원, 예스 쇼핑센터, S 쇼핑센터, 뭐 웅동 수협 뭐 이런 영상이 상위권에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PC 비율하고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해서 이렇게 적었고요. 평균 재생 시간은 모바일 39초, PC 33초였습니다. 이제 총 재생 시간은 2시간 46분 37초였고 그 중에서 5분 이상 재생된 영상만 제가 올렸습니다. 이제 이웃 같은 경우 이웃 추가 16건, 이웃 삭제 3건으로 나왔고요. 국가별 분포는 0.1% 이상 기록한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미국, 필리핀까지만 캡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회수, 주제별 조회수 순이죠. 저는 대부분 사진 아니면 일상 생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체 주제 대비 탑2 주제의 비율이 딱 90% 정도였고 5월달 대비 약간 늘었네요. 뭐 스포츠, 게임, 상품 리뷰까지 주제별 조회수 1000건 돌파했습니다. 뭐 영화, 정치, 국내 여행 뭐 이런 글도 100건 넘었고요. 이거는 공감수 순이죠. 이거 2023년 6월달에 작성한 최신 글이 상위권에 들었고요. 이거 프로야구 H2 리뷰 글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순위에는 없지만 공감수 순위에는 상위권입니다. 김해 삼천포 탑승기 5월 통계 사천터미널 대곡 소사선 부산 동래터미널까지 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공동 순위는 작성 일자가 빠르면은 위쪽에 정렬이 되죠. 이거는 이제 상위 20개 게시글 순위인데 보시면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포스트의 비율은 23.46%였고요. 5월달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김해공항 리무진 동래터미널 해운대 뭐 시내버스 개편 대구 북부 진주 울산 양산 전주 정읍 삼천포 사천 대곡 소사선 동대구 복합 김해 평택 터미널까지 조회수 1000건을 넘었습니다. 6월 말에 작성한 글이 조회수 1000건을 넘어서 13위를 차지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창녕, 합천, 마산, 탑승기까지 20위였습니다. 동대구 터미널을 제외하면 모두 2023년 글이고요. 동대구도 하반기에 재촬영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마 8월달, 9월달쯤에는 모두 2023년 글이 상위권을 차지할 걸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순위 글이죠. 창녕 터미널, 시내버스 탑승기, 조치원역, 언양터미널, KBO 리그, 5월 통계, 뭐 프리미엄 신규 노선까지 300위 차트인을 했고요. 군 단위 터미널도 순위권에 좀 있고요. 조회수 200건 돌파한 게 101개, 100건을 돌파한 게 158개, 199위 게시글은 하루 평균 2.37건, 300위 글 조회수는 하루 평균 1.33건입니다. 참고로 속리산 고속에서 프리미엄 버스 신차를 출고를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게도 언양터미널 글이 5월달과 동일한 50위를 차지한 점 신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드포스트 수익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에드포스트와 조회수의 관련성에 대해서 좀 동의를 안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6월 달에는 좀 5월 달 대비해서 많이 늘어난 7603원이죠. 그 5월 달보다 조회수가 많이 적었음에도 수익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것입니다. 뭐 대부분 모바일 광고나 본문 광고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루 단위 수익 그래프인데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양극화된 이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드포스트와 조회수 간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똑같이 월 조회수 10만 건이라도 주제에 따라서 수익이 10배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계론에 저는 동의를 하지 않고요. 예, 지금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려 이제 격차가 무려 26배 넘게 나버려서 조금 이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루 평균 수익은 2,353원 정도입니다. 뭐 소위 튀었다고 말하는 날이 이제 무려 3번이나 있네요. 이거는 이제 상반기 결산 자료인데 KBO 다이아고딕 폰트로 작성한 것입니다. 조회수는 70만 6,779건, 월 평균, 일 평균치는 보시면 되고요. 순방문자 수는 56만 99명, 방문 횟수는 63만 3,343회로 나왔습니다. 월별 순위가 정확히 1, 2, 3, 4, 5, 6인 점 신기하네요. 2월달이 날짜가 적었음에도 2등인 게 신기합니다. 상반기에는 94건의 글을 작성했고 7건이 스크랩되었습니다. 이웃은 88명 늘었습니다. 에드포스트는 48만 508원으로 월 평균 8만 원을 좀 간신히 넘겼고요. 순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회수 순위와 에드포스트 수익 순위가 좀 전혀 다른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조회수 시간당 평균은 162.7건이고요. 월별 비율은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티스토리 보고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방문 수는 작년 10월 이후로 정말 오래간만에 5만 회를 넘겼고요. 작년 10월보다 좀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5만 632회로 나왔고 4월달 대비 9,269회 증가했다라고 5만 832회네요. 4월달 대비 9,269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평균 1,694.4회, 시간당 70.6회로 떨어졌고요. 6월 달에는 7개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최고치 기록일 2일, 최저치 기록일은 29일이고 격차는 454회였습니다. 횟수 옆에 붙은 백분율은 한 달 전체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에 대한 비율이고요. 검색 유입 의존도는 81.41% 나왔습니다. 다음 검색 유입이 정말 안타깝게 10,000회를 못 넘기고 있습니다. 100명 중 84명이 모바일 기기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거는 상위 20개의 글 순인데 전체 조회수 대비 탑10 포스트가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양극화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산 터미널 글이 조회수 1,000건을 찍어서 정말 못 찍을 줄 알았는데 1,000건을 찍어버려서 6월달 조회수 1,000건 돌파 포스트는 11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영남 지역 버스 터미널 글입니다만 김제, 전주, 익산까지 호남 지역 글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2023년 글 16개, 2022년 글 4개입니다. 이건 유익 키워드는 양산, 대구, 서부, 진주, 고속, 김제, 울산, 창원, 남산, 양산, 북부 정류장, 강릉, 제천, 군산, 정읍 등 다양한 지역에서 좀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구글 애널리틱스 및 네이버 애널리틱스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지역별 분포는 서울, 부산, 경남, 경기, 전북 순으로 들어왔고요. 충남 밑에는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남, 제주 이렇게 됩니다. 금요일 5시 때 가장 많이 들어왔고 화요일 새벽 4시 때 적게 들어왔습니다. 파란색 그 농도에 따라서 좀 달라지죠. 국가별 비율은 대한민국 99.2%, 일본, 미국, 베트남 각 0.1%, 필리핀 등 기타 국가 0.5%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별 연령별 자료인데 4, 50대 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온 42.7%를 찍었습니다. 운영 체제별 보시면은 윈도우 모바일 사용자 1명 나왔고요. 윈도우 11은 아직도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윈도우, 매킨토시 순으로 의외로 매킨토시 분들이 좀 많네요.
그 iOS는 버전별로 좀 비율을 적어봤고요. 안드로이드도 최신 버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네이버 애널리틱스죠. 페이지 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날짜별 추이는 뭐 티스토리 자체 보고서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이버에서 본 시간대별 자료인데 이거 평균이 아니라 합계로 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최대 방문자 수, 최소 방문자 수까지 따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네요. 뭐 그래프 보시면은 뭐 쿨타임, 핫타임 제가 적어드렸고 일시 정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수익 파트입니다. 이거는 에드핏 수익이죠. 6월 달에는 4,679원을 벌었고 하루 평균 156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6월이 30일까지밖에 없어서 그런가 평균치는 저번 달 대비 좀 증가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파란색의 농도가 진할수록 수익이 많죠. 23일 날 최고치, 25일 날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좀 2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는 테이블 수익인데 7,755원으로 5월 달보다 약간 더 많이 벌었고 하루 평균 258.5원이 나왔습니다. 최고치, 최저치가 없다는 것은 무효 클릭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이거는 애드센스 수익인데 6월 달에 213.8달러 벌었고 5월 달하고 거의 비슷하게 벌었습니다. 그런데 티스토리 쪽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일부 금액 감소 현상을 좀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의 경우 원래 250달러 베이스였으나 20% 가까이 감소했고요. 하루 평균 7.13달러였습니다. 최고치와 최저치는 거의 10배 차이 났습니다. 아마 좀 티스토리 쪽 관련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래프를 보시면 딱 티가 나는데 6월 18일쯤부터 이게 확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현상을 겪은 분들이 정말 이제 많다고 좀 합니다. 요거는 이제 티스토리 상반기 결산 자료인데 6개월 자료가 좀 온전히 있는 테이블 수익만 조금 넣어봤습니다. 6개월 조회수는 25만 2,728회로 월 평균 4만 2,121회 정도가 나왔고 하루 평균 1,396회, 시간당 58회 정도로 나왔습니다. 의외로 테이블 수익도 에드포스트와 다르게 에드포스트와 똑같이 조회수와 상관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는 5월 달부터 제가 애드센스를 박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조회수는 64351 2월 순이고 글 작성 건수는 453621 순이고 테이블 수익은 213465 순입니다. 6개월간 10만 7,835원을 벌었고요. 월 평균 17,972원이 나왔습니다. 6개월 동안 글 58건을 작성했습니다. 조회수 월별 비율은 적어두었으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프닝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고 클로징은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열사병, 일사병도 있지만은 냉방 기기를 작동하면서 이제 냉방병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냉방 에어컨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그 바깥쪽하고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을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클로징에서 좀 중요한 소식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7월 11일부터 전국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이 약 5% 정도 또 인상됩니다. 이럴 거면 작년에 10%를 올리지 왜 두 번에 나눠서 올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조금 버스 업체들도 조금 요금 인상 요구를 할 때 조금 철도 요금 인상까지 같이 요구를 해서 철도 승객을 좀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버스 업체들이 좀 많이 멍청합니다. 그럼 버스 요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 중고차 사고 뭐 승용차 자가용 사고 하는 분들이 조금 60대 이상에서도 조금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5%가 큰 폭이 아니라고 보는 분들이 많지만은 그거를 이제 두 번 나눠서 인상했다는 것은 조금
타격이 좀 크게 이제 다가올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23년 6월자 통계 및 상반기 결산 영상 촬영을 모두 마치고요.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